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초고가 아파트인 그런 네. 나인원 한남이나 예, 한남더일 예, 같은 예. 데는 지금 10억, 20억씩 오르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어렵죠. 네. 이게 뭐냐면 이번 상승장에서 인기 있던 평형대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대형. 아닌데요. 소형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엄청나게 소형이 네. 인기 좋고 대형은 소외됐었어요.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대형 아파트는 덜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인기가 좋을 때는 항상 가수유라는 게 생겨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집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네. 집을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집을 사서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이끌려서 집을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집을 사서 돈 번 사람들이 하나만 사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개, 3개 사요. 맞아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사람 수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사람 수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돈을 벌었던 사람은 하나 샀던 사람이 2개, 3개 사게 되고 안 사려고 했던 사람이 또 사려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요가 이렇게 팽창하게 돼요. 네. 그러면 무조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져요.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허니버터칩 네. 사태 경험해보셨죠? 네,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허니버터칩이 처음 딱 생기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모든 사람들이 허니버터칩을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허니버터칩을 다 먹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허니버터칩을 그때 당시에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때 샀을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고 싶었던 사람도 가서 사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사는데 가서 한 봉지만 사면 되는데 한 봉지만 살 수 없었잖아요. 박스로 사야 돼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허니버터칩이 아마 해태제과였을 거예요. 해태제과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라인 증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엄청 늘렸어요. 네. 몇 배로 늘렸는데 문제는 공급 부족이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도 수요가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 인기 있는 수요에 맞춰서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팔리는 거. 네. 얼마나 비싸게 잘 팔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팔 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인기 없는 걸 팔아야 돼요? 인기 있는 걸 팔아야 돼요? 있는 걸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형장이 인기가 좋을 때 네. 소형 위주로만 계속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은 늘어났었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늘어난 가수요에 의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게 하락장이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이 공급됐던 게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난 미분양들, 이 미분양들의 평형대를 보면 소형 평형이 월등히 많아요. 네. 이쪽에 관심을 별로 안 뒀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서 네. 소형이 인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 안 팔리는 아파트가 더 많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형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미분양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외되었던 대형 아파트들은 네네.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네. 안 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진짜 그냥 나는 대형에 그냥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나는 좀 넓은 데서 살고 싶어. 네. 나는 투자 목적보다는 네. 그냥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형을 주로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막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뭐냐? 파는 사람도 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급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가격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호가 높여놓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버티니까 네. 브랜드 있고 위치가 좋은 아파트의 대형 평형들은 네. 사실 로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연예인 지향하시고 맞아요. 연예인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나도 이제 좀 부를 과시하고 싶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느냐? 이럴 때 이런 집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간간히 나오는 겁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호가가 떨어져야 싼 걸 사는데 네. 호가를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고 있으면서 간간히 누군가 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10억, 20억 올라가는 상황들이 반대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들하고 비슷하게 네. 지금 강남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도 호가를 안 낮추고 버티다가 네.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매물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계속 이렇게 된다면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도 조정 없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가 네.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주도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협상을 할 때 네. 협상의 우위에 점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면 네. 결국에는 매수자, 사야 될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네. 높은 가격을 사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네. 하락장이 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매수자로 넘어가요. 매수자로 넘어가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떤 장이 벌어지냐면 매수자는 싸게 사길 원하죠. 네. 싸게 사길 원하면서 기다려요. 네. 싼 가격이 나와라 기다려요. 그런데 주변 강남을 제외한 여러 군데서는 싼 가격으로 지금 떨어져서 급매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강남 부심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강하니까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버틸 여력이 좀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안 쫓아가요. 매수자들이 안 쫓아가요.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면 누가 이기냐? 매수자가 이겨요. 매수자가 이기면 결국에는 매도자 중에 이탈자가 생겨요. 네. 이탈자가 생겨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게. 그래서 급매물이 이제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이탈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락 거래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보면 아까 대형 평형들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최근 1, 2년 동안 네.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신 게 소장님이시잖아요.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게 이 네. 반등 시기를 한참 뒤로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 하락이 빠른 만큼 반등도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네네.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락장에서 네. 전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다른 나라와 달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네. 적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전세가율이 50%대였어요. 올해는 얼마일까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전세가율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떨어졌어요.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근데 전세가가 다른 네. 하락장에서보다 더 크게 떨어졌어요. 왜요? 네, 그 부분이 또 네. 설명이 좀 긴데 네. 가장 큰 원인은 2년 전에 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네네. 폭등하고 지금 2년 차거든요. 네. 2년 차인데 일단 그 가격을 임차인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금리 인상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세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월급 받던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데 처음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면 네. 지금 50%, 60%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생활이 아예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세가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내릴 수가 없거든요. 어려워요. 임대인이 거부를 하니까.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세가가 싼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이제 이 가격을 감당할 만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빈집들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데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내줄 돈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급하죠. 그러니까 전세가를 빨리 떨어뜨려라도 빨리 세입자 마련해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월세 매물도 늘어나면서 지금 전세가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
원래 전세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에 있으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전세가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좁혀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매매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방 지지선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럼 네. 더 떨어질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 네. 그러면서 예전과 비슷한 그 기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떨어지고 있지만 네.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올해까지 2023년까지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전세가율이 올해 또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여전히 길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에 반등을 했다고 하면 네. 2017년에서 21년 구간처럼 급등을 할지 네. 아니면 소장님께서 예측하고 계시는 시장의 모습이 있으신지 한번. 급등은 네.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대중심리라는 거는 네.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네. 한번 하락장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겪게 되면 사람들은 하락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참여해야 그게 빠르게 올라가죠. 네. 근데 상승장 초반에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매수에 참여해서 약간씩 올리고 그게 반복돼서 계속 올라야 시장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처음 사회에 진출했던 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고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수요로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되어야 나중에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시기가 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저희 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사야 되는지 좀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네네. 상승장이 돼서도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 완전히 확인하고 천천히 사도 충분해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마음적 여유를 갖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네.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데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바닥권에서 집을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네. 야 이거 이제 올라갈 게 확실해. 네. 확실한데 난 돈이 없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소용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뭘 해야 되냐? 원화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은 너무 익숙한 단어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냐? 이런 경우는 투자로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노동이죠. 일을 자기 맡은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을 많이 주는데 취직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해요. 근데 부동산 공부는 꼭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상품이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는 주식 공부해야 되겠다. 비트코인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끌리는 건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하기도 쉽고 익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른들보다 더 잘 안다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외면할 수 있거든요. 난리가 날 때 외면이 됐어요. 네. 주식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외면할 수 없어요. 생활이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영끌했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처럼 돼요. 가장 꼭대기에 잡게 돼요. 아, 외면했던 네.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다 벌게 돼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던 사람이 자랑을 하고 하면 나는 그래도 나는 모르는 거야 라고 치부하면서 외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외면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네. 언젠가는 나한테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로 다 돈을 벌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외면이 안 된다. 필수품이다. 부동산은 무조건 공부를 해서 네.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부동산 공부를 무조건 먼저 하고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그럼 이제 향후 몇 년간은 영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당연하죠. 지금 영끌을 하면 네.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정말 죽으라고 일해서 1억을 모았어요. 네. 일찍 집을 사는 순간 이 1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하고 비참한 상황은 없거든요. 네. 1억을 내가 집을 사는 거는 1억에서 자산을 불리려고 사는 거지 손해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금을 넣어놓거나 네네네. 해서 조금씩이라도 불려서 그러니까 지금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나중에 한 하락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 돈으로 지금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을 똑같은 1억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시기를 잘 잡는 바닥권을 네네네. 지나서 그때 올라갈 때쯤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확실한 기준을 가질 네. 수 있도록 부동산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당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부동산 이슈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저희 세대를 위한 조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절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